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4강전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결승 티켓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좋으면서도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은 한국이 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형제 대결이 나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한국의 최강 투톱이 준결승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왕이면 형제 대결 할 거라면 결승이 어땠을까는 아쉬움 남지만 뭐 추첨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박정원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반대편에서는 커자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회 정보 이어서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일본 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8강 토너먼트로 어제부터 열렸는데요. 자, 어제 대국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오늘 4강 그리고 내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대국 규정을 보면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입니다. 이 3개 대회가 각자 1시간도 있고 각자 2시간도 있고 이 3시간도 있는데 비교적 좀 긴 제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승부를 펼칠 수가 있고요. 초읽기도 40초가 아니라 1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진정한 기량 그리고 이 세계 탑기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네, 우승 상금은 2천만 엔, 준우승은 500만 엔인데요. 우승 상금이 굉장히 크죠. 자, 준결승 대진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만나게 됐고요. 반대편에서는 커제 구단과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결승전에서의 이 한국 기사 간의 형제 대결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이 4강전 대진을 보면요. 이번 대회는 참 볼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한국 랭킹 1, 2위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1인자, 일본의 1인자가 4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준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 한국 랭킹 또 1위와 2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대국 경기 결과로도 이 순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5, 6개월 정도 이 한국 랭킹 추이를 살펴보면 두 선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뭐 2달 연속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과 함께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나 혹은 뭐 랭킹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거리이고요. 이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지금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많이 웃었지만 신진서 구단이 이제 랭킹 1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승부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의 탑기사 간의 대결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대국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과연 이 대국 어디서 펼쳐지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도쿄에 있는 일본 기원이죠. 엊그저께 열렸던 기자회견장입니다. 네. 대진 추첨식 모습인데요. 8강에 이름을 올린 전 기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본 기원에서 이번 대회와 함께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어요. 네, 대회에 참가하는 기사들이 단연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승부를 좀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공부를 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우선 초반이랑 중반 조금 진행될 때까지는 확실히 약간 바둑이 편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약간 중후반 들어서면서 제가 조금씩 실수를 해서 그 마지막 후반 다 돼서는 바둑이 어려워졌던 것 같은데 약간 장시 선수한테서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초중반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던 것 같고요. 중반에 좀 제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좀 잘 공격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 좀 상대가 실수가 나와서 이기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대국이 될 것 같고 만만치 않은 대국이 될 것 같은데 좀 포석이랑 수읽기 부분에서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좀 멋진 바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대단한 기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배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에 임하는 두 선수의 그 마음가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막 대국이 시작이 되었고요. 박정환 구단의 100번, 그리고 신진서 구단의 흑번입니다. 두 기사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은 대국을 함께 했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기준으로 6승 1패였으니까 일단 전적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요. 신진서 구단이 막 입단했을 무렵에 이 박정환 구단이 연승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박정환 구단을 압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 전적 4연승을 포함해서 이 전체 성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한참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이 좀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상대입니다. 네. 자, 어제 대구 이 후반 부분에는 선수들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각자 3시간의 대국을 뭐 별다른 휴식 없이 이렇게 치른다면 안 지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기록자들을 보니까 막 스트레칭하고 뒤에서 네. 그 일본 기원에서 대국이 펼쳐질 때 보면 바로 옆 공간에 그래도 휴게실을 마련해 놔서 선수들이 중간에 좀 허기를 달랜다던가 혹은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뭐 대국 중에 취하는 휴식이 휴식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대국을 하면서도 좀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사가 있고 시간이 길어도 안 먹고 그냥 바둑만 두는 기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기사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래도 아예 안 먹는 유의 선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많이 먹진 않습니다만 박정환 구단은 뭐 바나나를 중간에 섭취하거나 네. 혹은 뭐 신진서 구단은 뭐 초콜릿이나 뭐 커피는 두 선수 모두 그래도 대국 중에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박정환 네. 구단은 시합이 있으면 그 차가운 커피를 거의 먹고요. 거의 마시고요.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시합이 있으면 마시는 건 좋긴 한데 다음 날에 이제 좀 영향을 준다. 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래서 그 이틀 후에 시합이라면 커피를 선호하지만 다음 날 시합이 연이어 펼쳐질 때에는 조금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신진서 구단이 안 네. 마셨을 가능성이 안 높겠네요. 마시고 저녁에 푹 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의 그 최고의 컨디션 조절은 잠을 푹 자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네. 박정환 구단의 이 바나나 사랑은 대단해서요. 대국 중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물가가 과일이 비교적 싼 그 중국에 가면요. 과일 네. 가게들이 이제 큰 마트라던가 혹은 뭐 과일 전문점, 과일 가게만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딱 그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정말 계산까지 한 1분도 안 걸려서 나오는데 들어가서 그대로 바나나로 직진을 해서 바나나만 짚고 나오나요? 들고 계산하고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정 구단도 시합 중간에 바나나 먹는 걸 좋아한다는데 네, 이게 1인자의 특징인가요? 그런가 봐요. 바둑을 잘 두려면 바나나를 좋아해야 네. 하나요? 제가 바나나를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어제 중국의 랴오야너 7단과 대국을 펼쳤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 중국의 장혜재 선수를 꺾고 오늘 커제 선수를 만났죠. 네. 자, 서로 날일자를 걸쳐가는 진행이 나왔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또 장실 구단을 상대로 어제 대국을 펼쳤는데요. 두 기사 모두 인터뷰를 봤을 때는 좀 후반의 진행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들렸는데 어떨까요? 기사들의 이제 전반적인 평을 보면 신진서 구단은 실제로도 약간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요. 이제 바둑이 미세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좀 고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은 비교적 수월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역시나 인터뷰에서는
좀 겸손한 그런 멘트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목진석 그 해설위원은 박정환 구단의 오늘 대국 내용이 너무 좋다고 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대부분의 그 연구했던 기사들은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뭐 후반에 공격이 잘 안 돼서 뭐 약간 뭐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어떤 박정환 구단의 패턴인 것 같아요. 오늘 대국을 앞두고도 뭐 배운다는 자세로 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박정환 구단의 인터뷰를 보면 그 다른 모든 기사들을 좀 건방진 기사들로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자가 이렇게 겸손하면 다른 기사들은 어떻게 인터뷰를 하란 말입니까? 아, 그러게요. 이세돌 구단이 1인자였을 때는 뭐랄까요? 좀 더 좀 자극적인 내용의 대답이 많았는데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도 그 신예이던 시절이나 혹은 뭐 20대 초반까지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굉장한 그 겸손한 인터뷰로 좀 깊은 변화를 시도를 해서요. 네. 나중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인터뷰만 보면 밋밋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팬들이 보기에는 그 전에 좀 기세 넘치던 모습이 네. 좀 자극적이기는 해도 재밌지는 않았나 싶고요. 예전에 인터뷰로 이제 재미있었던 기사가 이세돌 구단의 그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 그리고 강도현 구단의 센스 있는 인터뷰, 이런 게 이제 바둑 팬들 혹은 뭐 바둑 관계자들까지도, 프로 기사들까지도 굉장히 즐겁게 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강도현 구단은 요즘 다시 그 유머로 승부를 하는 것 같고요. 아,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자신감 있는 멘트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어록은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말들 많잖아요. 뭐 질 자신이 없다던가. 자신이 없어요. 네. 질 자신이 뭐 이런 거. 제가 술자리에서 한번 진짜 그런 얘기 했냐고 물어봤는데 뭐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꾸 나오는 거 보면 나 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의식을 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또 당시에 인터뷰가 많았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그렇죠. 네.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강동현 구단은 또 얼마 전에 용선전 본선 네. 인터뷰였나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재밌는 인터뷰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강도현 구단 만나가지고 어제 인터뷰 재밌었다 그랬더니 본인은 뭐 그 질문에는 이렇게 멘트 쳤어야 좀 더 센스 있는 건데 하면서 약간 후회를 아쉬워요? 좀 프로 인터뷰어다운 그런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강동현 구단 보면은 사석에서도 센스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평소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아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상대가 즐거워할지를 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유머 감각 있는 기사들이 이렇게 은근히 많아요. 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박정환 구단도 사석에서 이야기해 보면 뭐 일부러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멘트를 많이 하진 않지만 굉장히 센스가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그런 모습을 조금은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재밌는 인터뷰를 해도 좋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신진서 구단은 성격도 진중하고 일부러 그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농담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세돌 구단 보면은 인터뷰 기풍도 바뀌니까요. 그렇죠. 저희 같은 좀 이렇게 즐거운 인터뷰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테니까요. 네. 두 선수의 앞으로 인터뷰를 기대해 보고요. 이 초반 진행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를 걸쳤을 때 이쪽으로 반대로 걸쳤습니다. 이쪽을 이제 협공하는 수가 있는데 양걸침이죠. 양걸침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변화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를 끊는 수가 여기 백돌이 있을 때에는 이 흙을 잡는 축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걸침을 유도하면서 여기를 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이 진행이 백이 원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상대가 손 뺐다고 해서 양걸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백은 이제 받아주고 여기를 두는 이런 진행이었습니다.
두 기사가 오늘 대국을 앞두고는 어떤 포석을 준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지금까지의 수순을 보면요. 좀 상대가 준비한 것을 비트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걸쳤을 때 그냥 받아준다면 최근에 유행한 포석은 3-3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3-3을 들어가는 변화에 있어서 하나 걸쳐둔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은. 그리고 여기를 걸치면서 상대의 양걸침을 아까 말씀드린 충머리로 네. 커버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러자 신진서 구단은 또 비틀고 그러자 이제는 3-3 들어갈 때 좀 달라졌지 하면서 받아주고 뭔가 수순이 아직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뒤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 상대가 원하는 바를 계속 거스르고 있는데요. 네. 자, 우아기에서는 3-3 진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날일자 도발이거든요. 여기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은 딱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싸울지 말지. 싸운다면은 여기죠. 상대의 도발에 응하면서 이제 응전 태세를 갖추는 거고요. 그래도 참아둔다면 그때는 이곳입니다. 하나 치받고 젖히면 상대가 아무리 파이터여도 단순한 변화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백이 여기를 치받고 여기를 젖혔을 때에는 흑이 손을 빼더라도 백은 다음에 이렇게 단수치고 느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흑은 발빠르게 손을 뺀다든지 뭐 이런 데 붙인다거나 양걸침을 해서 손을 뺀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속 두어간다면 여기를 젖히고 끊는 수는 있는데요. 네. 뭐 가장 단순한 정석이라면 단수치고 그냥 따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상대가 좀 어렵게 변화를 깨워왔을 때 쉽게 처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전략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아까랑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흑이 이제 손을 뺐을 때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 형태에서는 백이 한 번 더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는 정도였다면 이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여기를 우지끈 젖히고 싸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흑이 아까처럼 마음 놓고 다른 곳을 향하지 못합니다. 계속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단순하게 두려고 하면 여기를 젖혀서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여기를 붙이는 순간 흑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고요. 그 순간 이미 복잡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연구해도 정답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래도 최심판이 있다면 어떤 진행인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호구치고 잇고 단수치고 이렇게 날일자를 덮어 씌우는 이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인데 네. 이미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이 수를 보시면 도대체 여기 약점은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두나 그리고 여기 수상전은 과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네. 많이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최신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강승민 선수가 변상일 선수에게 국내 대회 본선에서 여기를 느는 수를 두더라고요. 이 수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 수에 대한 평가는 현재 어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응전을 하면 복잡한 싸움이긴 합니다만 지금 배석에서는 특히 백이 둘만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어제 인공지능을 찍어봤을 때에는 네. 이렇게 단수치고 끊고 따내고 웬만한 기력을 갖추지 못하신 분께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진행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다가서고 단수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실전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지요. 자, 오늘 두 기사는 어떤 변화를 선택을 할까요? 이 장면에서 둘 수 있는 정석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일단 여기 미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는 순간 백이 여기 가만히 늘면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젖히고 이제 호구를 치게 됩니다. 일단 수순이 빠르네요. 한번 보죠. 네. 여기까지는 뭐 의심할 게 없는 수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단수치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을 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어렵다는. 네, 대표적인 어려운 변화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를 호구 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호구 치고 백이 뒤에서 이제 살 때 그때 여기를 갖다 붙이면 맞고 이을 때 이제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를 끊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 변화 자체도 뭐 꽤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변화는 백 쪽을 좀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지금 아마 이 변화를 유도를 했고 신진서 구단은 지금 날일자로 씌우면서 복잡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웬만한 고수 프로들 아니고서는 실전에서 쓰기 좀 무서운데요. 네, 프로들도 무섭습니다. 프로들 중에서 웬만한 고수가 아니라면 무섭고요. 이 변화에 대해서 많은 네. 연구가 있는 기사라면 쓸 수는 있지만 프로 기사들도 좀 연구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뭔가를 준비한 듯이 두어오면 조금 피하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해서 두고 있으니까요. 이 형태에 대한 길이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최심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심판을 보기 전에 저의 견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끊고 여기를 이제 양단수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잇는 수는 이쪽 젖히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그때 여기를 끊어서 흑이 이쪽을 지키면 먼저 이쪽을 끊네요. 그때 여기를 붙이고 지금 하면서도 헷갈려요. 그러고 여기 젖힐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금 제가 하면서도 이거 뭘 하고 있지 생각이 드는데 수순이 헷갈려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많이 나오는 변화입니다. 흡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전은 여기를 먼저 끊고 이쪽을 끊었는데요. 제가 지금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는데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나 이쪽을 끊고 끊나 원래는 똑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그 연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이쪽을 먼저 끊으면 혹시나 상대가 좀 변화할 여지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네요. 어떤 변화인가요? 이수로 뭐 이쪽을 잇는 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변화를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형태가 가장 많이 그래도 등장하는 이 형태 어려운 복잡한 정석이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이고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한 칸 띄는 수가 이제 귀를 공략하는 것과 여기 느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서 그냥 손 뺐을 때 불안했던 이 백도를 좀 안정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 귀를 공략해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공략해 들어갔다가 흑이 여기를 늘어버리면 이제는 여기를 해도 이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네. 있는다면 그때는 백이 느는 수가 다음에 여기 느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그럼 잡을 때 그때 귀를 공략하면 되죠. 흑이 여기 느는 거를 선수로 방비하는 수가 지금 뛰는 여기 수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이고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이긴 하지만 여기가 좀 더 요석이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단수 치고 끊어서 따내고 먹여치고 따내고 네, 이곳을 두고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를 뚫고 이게 지금 두어지는 정석에서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귀는 백이 잡고
흙은 세력을 얻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귀 쪽은 잡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흙이 좀 활용 수단이 많죠. 이쪽으로 조여 붙이는 것과 혹은 이제 이쪽 형태가 자충이 나왔을 때는 흙이 이런 데를 내려서고 백이 이쪽으로 받을 때 그때 여기를 조여 붙여 들어가면 자체로 또 이제 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뒷맛을 노리면서 바깥쪽을 활용하고 뭐 두터움으로 승부하는 이런 변화가 대표적인 정석입니다. 먼저 끊어갑니다. 어차피 여기 한 칸 뛰는 건 100%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변화대로 갈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를 띄었을 때 잡을지 이쪽을 뛸지 그 정도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 아까 보여드린 그 변화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수순을 비틀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우아기에서 아주 어려운 대형 변화가 나왔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준결승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지금 대국 장면을 보시면요. 네. 소비 시간이 신진서 구단이 여기까지 5분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 정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확신도 있고 좀 연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형태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정석이니까요. 단지 이제 주변 배석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가 화점에서 하나 걸쳐져 있고 여기가 이쪽으로 걸쳐져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135로 흙이 여기를 소목을 두고 여기를 화점을 세 번째 수로 두고 다섯 번째 수를 뭐 이쪽으로 두 칸 굳힘을 했을 때 그때 여기 3-3을 들어가도 똑같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배석 상황이 이 정석에 적합한지 이제 그런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신진서 구단이 조금 이렇게 빨리 두는 것은 네. 좀 미리 준비가 된 그런 이 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변화 현재 배석이 좀 만족스러워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도 그럼에도 이 정석 진행을 선택하는 것은 뭐 아니다, 나도 불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 한 칸 뛰는 수와 단수 치는 수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이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흙이 아까 한 칸보다는 좀 더 이 젖히는 게 백이 통렬한 수법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와야 되는데요. 백이 당장 여기를 이제 움직이는 변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백돌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 없다면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 편이 낫다. 그 의견 때문에 이제 이수와 이수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고요. 그래도 빈도수로 보면 여기 단수 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축을 나가는 수를 분명히 생각을 할 테고요. 지금 축 자체는 백돌이 여기 1,000원짜리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니까 이곳에 있는 게요. 그러면 축이 안 되죠.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도 네, 지금 있나요? 바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참 애매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두면 자체 수상전으로 봤을 때는 있고 이을 때 딱 메어 들어가면 네. 흙이 한 수 부족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투를 벌이다 보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빨리 해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백이 여기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아. 여기를 둘 때 네. 만약에 나갈 때 바로 여기를 둔다 하면 차라리 뭐 이런 데 늘어버리고 이제 단수 치면 여기서 손 빼면 사실상 비계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는 걸 포기하고 빅으로 만들면서 바깥쪽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흑이 여기를 활용을 하고 백은 그 애매한 타이밍을 어떻게 공략할지 이 정석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아기가 빅이 나면은 한 몇 집 정도를 좀 손해 보는 건가요? 언뜻 보면 한 25집은 되어 보이는데요. 꽤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중앙 쪽이 중요할 때에는 절대의 선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타이밍에 흑이 여기 단수 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쪽을 활용할 때는 이 단수 치고 이은 교환은 분명히 악수입니다만 이제 여기를 좀 더 확실하게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애매한 타이밍에 여기 단수 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참 이런 게 애매해요. 분명히 여기가 잡혀 있긴 한데 네. 백의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잡는 권리를 포기하고 빅을 만들면서 더 큰 가치를 중앙에서 추구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 선수 활용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흑이 단수 쳐놨다가 이 반대편에서 활용을 못해서 이 교환이 아까울 수도 있고 참 그런 판단이 아주 어려운 형태입니다. 우변에서도 뭐 어떤 형태가 나오면 또 다른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여기를 내려서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제 이쪽 백도를 공략하면서 여기 뒷맛을 노리는 것인데 뭐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여기 단수 쳐져 있는 교환은 백의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환입니다. 그래서 흑도 함부로 여기를 단수를 치진 않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아, 우선은 우상귀네요. 당장 축을 나가지 않았네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가 1355로 흑이 여기를 굳히고 6번째 수로 백이 33을 들어갔을 때 펼쳐지는 변화에 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나가는 게 뭐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다. 그런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막는 걸 좀 봐야 할까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쪽을 막아야 하는데요. 네. 여기를 두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변화대로 갔을 때 이제 박정환 구단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단일 것 같습니다. 흑은 여기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쪽 활용을 놓고 보면 여기를 틀어막는 게 거의 선수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쪽 부근의 흑 모양도 커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정석을 선택을 하면서 이쪽의 모양을 지우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진행을 선택을 했네요. 네. 그럼 흑이 반대쪽으로 막아서 그냥 우변 모양을 키우자 하는 건 어떨까요? 뭐 그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서는 뭐 백도 선택은 많습니다. 이제 과거의 정석이라면 이수였을 테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이수는 거의 쓰이질 않고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늘고 이렇게 치받는 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 쪽으로 밀어 올리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진행도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선수로 틀어 막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애매한 것은 보통 이제 이런 진행은 여기가 삼연성처럼 흑의 거대한 세력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진행이라면 그래도 여기 붙이는 수라던가 끊는 수 약간의 뒷맛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집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그런 판단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생각을 계속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놓고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역시나 이쪽 틀어막는 방향이고요. 네.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쪽 막는 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내 빠르게 손이 나오던 신진서 구단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두 선수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국 수도 많았고요. 오늘 대국이 15번째 대결인데 그 정도로 대국 수도 많았고 시합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라던가 평상시 모습을 여러 차례 서로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어떤 포석을 좋아하는지 최근에 어떤 정석을 좀 연구하고 있는지 기풍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두 선수입니다. 세계대회에 두 선수 자주 또 이름을 보이고 있고 같이 또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세계대회에. 그렇죠. 만약에 오늘 대국 두 선수가 같이 만나지 않는 대진이었다면은 전날에 같이 연구를 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두 선수가 그냥 각자 연구를 했을 것 같고요. 보통 세계대회 나갔을 때 두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로 남아있다 하는 경우에 네. 이제 국가대표에서 이제 코치진이 따라가는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약속을 잡아서 둘만의 연구를 하는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 상금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만 우승을 했을 때 다른 LG배나 삼성화재배 같은 세계대회 우승자로서의 혜택이 주어지는 대회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기원 규정에 의해서 16강 이상의 토너먼트일 때 이제 그런 식의 그 세계대회 우승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 대회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권한이 없고 그래서 공식 기전으로 국가대표팀 내에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수만이 현장에 있고 두 선수가 밥은 같이 먹을지 몰라도 네. 시합이 이제 두 선수의 만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박정환 구단이 진서야 오늘 밤에 내 방에 와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내일 포석 준비할래? 이런 그림은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단체전이면은 모르겠지만 개인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러겠습니다. 특히나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 변을 막았습니다. 지금 교환을 끝내놓겠다는 거죠? 네, 지금 이쪽을 막았다는 것은 여기를 틀어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어차피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손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손을 뺀다면 여기를 흙이 내려서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따낼 때 따낼 때 이렇게 흙이 두면요. 백이 여기를 잇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곳을 먹여치고 이렇게 틀어 막으면 이 자체가 빅이거든요. 여기가 빅이라면 흙은 나중에 여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다 여기가 잡히네요. 다 잡혔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네요. 네, 지금 저 자리는 무조건 백이 지켜야 되는 자리이고요. 이제 흙이 먼저 여기를 내려섰을 때 백이 그때라도 뭔가 뉘우치고 여기를 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잇는다면 이렇게 붙여서 들어갈 때 이렇게 제압을 한다면 이제는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둬도 따내고 여기를 갖다 붙일 때 먼저 여기를 메워 들어가니까요. 뒤쪽 4점은 잡히겠지만 여기는 잡을 수가 있는데 흙이 여기를 내려섰을 때 백이 이으면 흙도 이 장면에서 그냥 3점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백이 이렇게 제압을 하고 선수로 이렇게 처리되는 자체가 이제 크다는 판단으로 여기는 사실상의 선수다. 이게 신진서 구단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상귀를 좀 진행하고 나중에 막아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를 진행을 시키다가 결국 흙이 여기를 틀어막는 거나 지금 막고 백이 여기를 받을 때 이쪽을 선택을 하는 거나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네요. 어쩌면 응수타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네. 여기를 밀면요. 나중에 여기를 늘어서 뭔가 활용하는 것이 그냥 막는 것보다 조금 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흑은 이제 다음에 여기를 노리고 이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틀어 막으면 백이 하나 밀고 따든 그냥 여기를 따내든 어차피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뒷맛도 나쁘고 가만히 따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백이 하나 밀어놔야 여기를 틀어막고 네, 여기를 틀어막고 진행이 됐을 때에는 그 뒷맛을 조금 노릴 수가 있는데 여기를 밀면 반대로 이제 신진서 구단이 거길 밀었어? 이제는 이쪽으로 반발을 하고 나중에 여기 내려서는 것을 자충을 좀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응수타진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밀면 뒷맛을 노리고 이쪽 틀어막는 수를 선택을 하고요. 가만히 따내면 이 자체로 득을 봤다고 보고 여기를 틀어막는 선택을 하려고 먼저 막았고 박정환 구단이 그래서 또 반발을 한 의미가 있겠네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변화를 감수를 하겠다는 거죠. 세 점이 잡히는 걸요. 네. 대신에 또 하변 쪽에는 활용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흑돌이 여기에 있어서 이쪽을 다 선수로 틀어 막을 수가 있었지만 세 점을 잡는 과정에서 백이 완벽하게 귀를 제압했기 때문에 이쪽 나가는 수는 좀 더 이제 유리함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하변 형태에서는요. 지금 재밌는 것이 두 선수 판단력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네.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이렇게 방치하고 여기를 막았을 때에는 백이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미는 순간 지금 여기 막은 수를 실수라고 단정 지은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에도 이 승률 그래프는 정확히 반을 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신진서 구단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박정환 구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황희정승 같은 네, 그런 AI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우아 쪽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흑이 당연히 여기서 정석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 그냥 밀림 당한 꼴이니까요. 신진서 구단은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 공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약간 의외이긴 한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흑이 여기를 어떻게 노릴지는 여기를 막았을 때 충분히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빼니까 네. 그럼 내 판단이 틀렸나 해서 좀 그 판단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대국 옆에서는 이 중국의 커제 구단과 일본의 또 이야마 유타 구단, 이 양국의 1인자끼리의 대국이 또 성사가 됐는데요. 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으로는 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조금 앞서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이 또 중요한 순간에 커제 구단을 많이 꺾었었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LG배 세계대회에서 이제 이야마 유타 구단이 결승까지 진격을 할 때에도 커제 구단을 상대로도 뭐 승리를 거둔 바도 있고요. 지금 착수가 손이 나왔다가 다시 네, 역시 느는 수로 선택을 합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의 바둑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세계 대회에서 활약이 그 일본 바둑 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세계적인 그 어떤 기사를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바둑이고요. 이제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적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중국의 신예들 혹은 한국의 신예들, 그러니까 초일류는 아닌 선수들에게도 좀 잘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한테도 이기고 누구한테도 질 수 있는 세계 무대에서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이나 한국의 네. 랭킹 한
22, 32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보다 약하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에게 이 선수랑 두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봐도 뭐 그렇게 싫진 않은데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커제 구단이나 뭐 박정환, 신진서 구단 같은 이 세계적인 탑 기사들에게 이야마 구단 어떤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잘 두는 것 같은데요라고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겠군요. 뭔가 이야마 유타 구단 하면은 그래도 그 인류 기사들 사이에서도 좀 자기만의 바둑 스타일이 있는 그런 기사로 또 평가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일본 바둑 스타일보다는 훨씬 전투적이고 치열하고요. 그리고 어떤 초반 포석에서의 유행에 있어서도 일본 바둑은 한 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유행하는 포석이나 정석이 일본 바둑에서 유행하진 않습니다. 보통 조금 이렇게 양갈래길로 그 포석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마 유타 구단은 그래도 비교적 뭐 최근에 유행하는 3-3이라던가 이런 인공지능 수법을 많이 구사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손이 네, 나왔다 들어갔어요. 거의 나왔어요. 네. 박정환 구단도 손을 뺐을 때에는 상대가 저렇게 일선을 내려서면 나도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겠다 다 뭐 생각을 해놓고 있었을 테니까요. 네. 이야마 유타 구단이 얼마 전에 그 명인 타이틀을 빼앗기고서 네. 고가의 컴퓨터를 구매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어떨까요? 진작에 컴퓨터를 마련을 했겠죠? 네, 마련되어 있죠. 마련되어 있고 뭐 두 선수가 집에서도 하고 국가대표실에 나와도 뭐 고사양의 컴퓨터가 있고 하니까 뭐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뭐 두 선수도 뭐 전혀 부족함은 없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 이어놓는 게 득인가요? 하나 이어놓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잡는 게 득이라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한 집 득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잡고 여기를 단수 치는 변화에서는 100집이 10집, 20집 그리고 여기에 하나도 갈 수가 필요 없죠. 여기 하나만 따내면 되니까요. 그럼 21, 22, 23 여기까지 24집인데요. 네. 지금 실전의 진행은 10집, 20집, 22, 23 한 집 득이네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는 아까랑 가치는 똑같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집 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보다는 신진서 구단의 실전 선택이 조금 더 정교합니다. 네. 자, 앞서 이야마 유타 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기성전 최종국에서 야마시타 구단과 접전 그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 기사들끼리 그 대국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돈을 네, 뭐 부와 명예를 아, 합쳐서 네. 그 기성전 일본의 최대 기전입니다. 기성전 결승 3대3에서 최종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기사들의 중로는 네. 최소 10억이었습니다. 한 판의 가치가 최소 10억. 아, 일단 우승 상금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승하는 순간 다음에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연패를 쌓아갈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연패 그러네요. 중이기 때문에 그 연패에 대한 어떤 명예 그리고 기성하면 일본의 최고 타이틀이기 때문에 기성을 따는 사람이 일본의 1인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가치를 산출해 보면 정말 10억은 훌쩍 될것 넘을지도 같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또 기성전에서의 자리를 굳건히 해야 세계 대회를 출전할 때 또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최대 기전이기 때문에 그 기성전 타이틀 보유자부터 이렇게 선발에 대해서 참가할지 아니면 참가를 안 할지 그 선택 권리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기전인지는 그 바둑계의 유명한 이야기. 후지사 슈코 구단, 바로 후지사 리나 그 선수의 할아버지죠. 1년에 4승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에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기성전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후지사 슈코 구단이 1년 내내 이제 그 술병이 날 정도로 술독에 빠져 살다가 딱 기성전을 앞두면 한 달 전부터 컨디션 조절해서 딱 방어해내고 다시 이제 술판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약간 기인이셨는데 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1년에 4승. 그게 바로 기성전입니다. 기성전은 유독 연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네. 도전기 방식이어서 그런 거겠죠. 지금 한국에는 도전기라는 방식이 조금 생소하죠. 예전에는 한국도 도전기가 많았었는데 이 도전기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타이틀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그냥 본선에서 출발을 할지 아니면 맨 끝에서 이제 도전자를 기다릴지. 근데 여기서 도전자를 기다리는 방식이 이제 타이틀제고요. 그 번기 승부를 펼치면서 기다리는 게요. 아닌 것을 선수권전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대부분이 선수권전이죠. 뭐 GS 칼텍스베나 KBS 바둑왕전은 우승을 해도 다음 대회에는 본선 1회전에서부터 참가를 해야 합니다. 네. 시드가 주어지는 거 말고는 다른 혜택이 없는 거죠, 네, 우승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패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본의 뭐 기성, 명인, 본인방, 10단 왕자 이런 기전은 전부 다 이제 도전자를 기다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연패도 많고 한국도 옛날에 보면 연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조은현 구단의 패왕전 16연패라던가 네, 정말 16연패요. 네, 강산이 한 번 반이 넘게 변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런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 어떤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신진서 구단이 약간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도 나왔었고 네. 지금 방금 전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했던 여기 틀어막는 수를 박정환 구단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스처이고 실제로도 인공지능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3-3 들어왔을 때 바로 막는 거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선택 중에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은 그 쉬운 변화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던 수법이었고요. 이렇게 맞고 여기를 넘어서 한 칸 띄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간명한 수법이자 가장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법이었고요. 지금 실전에 여기 틀어 막는 수는 신진서 구단은 선수라고 생각했고 박정환 구단은 선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박정환 구단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0의 정확한 응징에 의해서 여기선 흑이 좀 당했고요. 그 현존하는 최강의 인공지능으로 평가받는 그 중국의 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틀어막은 수로 인해서 30%의 그 승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좀 괴로운 표정을 지었던 거군요. 네, 물론 아직은 긴 승부입니다. 30%라는 게 뭐 정확히 집으로 수치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초반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뭐 한 집이 굉장히 크게 승률이 변동폭이 커지지만 네. 그 초반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10% 변할 때마다 한 집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 집 정도? 네. 저 한 수로 한 3집 정도 손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실험해 보려고 네. 그 초반 진행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100이 한 70% 유리하다라고 이제 가리켰을 때 일부러 100이 한 집 손해보는 교환을 하나 해두니까 한 60%가 되고 또 한 집 손해를 일부러 보는 그 부분적인 변화를 하니까 50%로. 네, 50% 되고 약간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요. 대략적으로 초반에 변화가 나왔을 때에는 10%의 한 집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꽤 아픈 수치인데요. 그렇죠. 지금 초반에 한 수 잘못 둬서 한 3집 정도 손해봤다라고 하면 이런 초일류 기사들에게는 어떤 면에선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둑의 흐름 자체가
중앙을 둘러싼 어떤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은 좀 미지수의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극초반이기 때문에 서로 뭐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인공지능의 그런 승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기사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뭐 엘프고나 릴라제로 같은 그런 오픈소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좀 한 수 한 수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야 할까요? 별로 잘못 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승률을 확 떨어뜨리고 뭐 그런 네. 게 조금 있고요. 지금 저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인공지능은 이제 돌바람을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돌바람이 이제 인간 최고수보다 훨씬 수준 높은 기량을 과시해야 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만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좀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이 약간만 떨어뜨리고 네. 좀 더 무디게 반응하나요? 네, 네. 사실 인간이 체감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저 그래프에 가깝거든요. 뭐 한 수 실수했다고 갑자기 승률이 한 60%에서 30%로 떨어지고 인류 기사에게 이런 체감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강한 인공지능들은 좀 더 그 변화를 좀 예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 돌바람의 인공지능 판단은 그래도 좀 더 기사들을 배려한 그런 판단을 해줍니다. 인간적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해설하는 뭐 인공지능이 승률 10%다라고 해도 사실 그 대국자가 느낄 때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10%가 나와도요. 그냥 좀 기분이 나쁜가 이런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10%의 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네. 이제 속기기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한 2대8 승부가 나왔다 해도 세 집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속기 바둑에서는 지금 장고 바둑에서도 신진서 구단이 한 수에 한 세 집 정도 손해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속기 바둑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보니까 뭐 20%, 10%의 승률을 초반에 가져가도 인간이 느끼기엔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거의 뭐 한 수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떤 말씀이시죠? 한 번에 네. 조그마한 실수로도 좀 아, 그쵸. 역전될 수 있는. 한 수 실수하면은 뭐 세 집 정도는 충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중앙 두터움으로 컨셉을 잡았네요. 네. 지금 결국은 이제 중앙의 저 넓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걸로 승부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아직 멀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그 형세 자체도 약간 좀 자책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박정환 구단이 좀 잘 둘 수 있는 바둑으로 짜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불만을 표시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물론 전반적으로는 최고 수준이지만 그 두 선수의 비교에서는 어떤 상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신진서 구단 쪽이 박정환 구단보다 좀 더 앞서 있는 면이 있고 또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면이 있다면 이런 그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좀 더 이제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제 판단력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보다 앞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좀 더 이제 힘으로 시원하게 밀어붙이거나 상대를 이제 연타로 때려갈 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박정환 구단에 비해서 그 시원한 감이 있죠. 그러면 신진서 구단은 오늘 결국 어떤 식으로 꾸려지기를 좀 바랬을까요? 지금까지 두 선수가 이겨가는 패턴을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초반이고요. 초반에 어느 기사가 좀 더 우위에 서거나 혹은 본인이 준비한 혹은 본인의 기풍에 맞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중반에 좀 더 복잡한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 상대적으로 두터울 때 그럴 때 신진서 구단이 이기는 패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정환 구단은 딱 지금 같은 흐름이 본인이 신진서 구단에게 이겨갔던 패턴인 것 같아요. 자신의 안정적으로 형태들을 구축한 다음에 네. 상대 불확실한 면을 지어갈 때 그럴 때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이기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저 지금은 또 백이 초반 실리로도 든든히 해놨고요. 네. 크게 뭐 걱정될 부분도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 신진서 구단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3점 잡은 게 뭐 집으로도 크지만 좀 더 이제 위안거리를 찾는다면 이제는 여기 나가는 수가 아까만큼 통렬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쪽에 우측의 흑돌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밀고 나와서 싸울 때 이제는 이쪽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두 텀의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백의 우세를 가장 좀 쉽게 가리키는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실리와 그리고 흑의 이 중앙 쪽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점일 것 같아요. 여기가 한눈에 봐도 지금 집을 내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쪽 부분을 틀어 막으면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백은 호시탐탐 이제 이 한 점을 준동시키면서 중앙을 자연스럽게 지어가는 이 패턴이 남아 있어서 여기 형태가 이렇게 열붐이 있어서는 중앙 전체를 집으로 바꿔내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제 대국에서도 신진서 구단의 바둑은 좀 중앙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어제는 근데 장시 구단이 너무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상대를 파고들어서 네. 정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라도 어쩔 수 없이 중앙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갔고요. 오늘은 그렇게 박정환 구단이 노골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는데도 중앙을 신경 써야 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감은 여기 덮어 씌우는 수인데요. 여기를 덮어 씌우고 이렇게 둘 때 또 한번 눌러가면서 네. 중앙 쪽의 모양을 완벽하게 넓혀가는 그런 진행이 일감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박정환 구단이 자신의 집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이런 데를 깨 들어가는 게 워낙 능하니까 좀 전략적인 면에서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백은 아예 그냥 여기까지 다 자기 집을 확보해 놓고 백은 그냥 확정가로 승부하면서 흙의 모양을 지우는 패턴으로 갔을 때 여기를 과연 어떻게 집을 낼 수 있을지 좀 막막합니다. 흙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여기 건너붙이는 약점, 이 한 점 중동시키는 뒷맛,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축이 유리할 때 여기 나가는 수, 그리고 중앙 자체에도 워낙 넓어서 백이 이 정도로 침투를 하면 흙이 여기를 넓힐 때 백이 뭐 예를 든다면 이 정도 침투하면 과연 이 한 점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너무 넓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의 흐름은 뭐 형세 자체가 백이 좋기도 합니다만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흑 쪽이 좀 더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한중일의 바둑계를 나눠놓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하나의 바둑계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은 세대가 다르고 신진서 구단이 차세대 1인자급에서의 어떤 선두 주자임에는 분명하죠. 세계 네. 탑을 다투는 선수들 중에서요. 그런데 그 앞선 세대를 아직은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중국의 커제 구단이나 한국의 박정환 구단에게 좀 상대 전적에서 뒤처지고 큰 승부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또 그것이 신진서 구단의 가장 시급한 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좀 쫓아서 볼 좀 그런 롤 모델들이 있어야 네. 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기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롤모델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라이벌은 약간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박정환 구단의 모습이나 그 신진석 구단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좀 저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게 애늙은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아. 하는데요. 뭐 생각이 좀 깊고 좀 진중한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같은 팀의 정관장 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이창호 구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언급한 적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바둑계 전설들을 하나하나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롤 모델로 생각하는 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약간 자극을 주는 상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그 동 나이대에서 가장 뛰어났고 지금도 한중을 통틀어서 물론 이제 중국의 2000년생들이 많이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에도 뭐 1살 위, 2살 위를 보면 랭킹은 조금 낮아도 같이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뭐 이동훈 선수, 뭐 변상일 선수, 신민주 선수 다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신진서 구단이 그들에게 역전을 당하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되는 상대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정환 구단과 커젤 구단의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 일반 사회적으로는 박정환 구단의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27이니까요. 네. 뭐 절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바둑계로 보면 적은 나이도 아닌 것이 그 전설적인 기사들 있잖아요. 뭐 이창호 구단이라던가 이세돌 구단이라던가 그 30대가 되자마자 세계대회에서 약간 이제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창호 구단은 마지막 세계대회 우승을 2007년으로 꼽는데요. 네. 그때 이창호 구단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준 메이저 기전이었던 중한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세계대회 우승이 2012년이거든요. 그럼 딱 30살이에요.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27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뭐 조은영 구단처럼 50대 세계대 우승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반론으로 보면 박정환 구단의 나이가 승부사적으로 뭐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네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어떤 수를 많이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일감은 여기 덮어씌우는 수 앞서 말씀드린 그게 일감이긴 한데요. 이게 아니라면 이제 이쪽 부근으로 협공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를 풀어가는 방법은 있는데 여기를 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 진행을 보면 이제 이런 정석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정석일지라도 지금의 이 배석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진행됐을 때 백이 여기 쭉쭉 밀어붙이면 흙은 이 중앙 쪽의 모양이 다 지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협공을 조금 꺼려지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좀 누르는 방법뿐인가요? 네, 중앙을 좀 자연스럽게 지키려면 협공을 해서 이제 전투를 통해서 그 중앙 쪽을 모양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제 두텀으로 집으로 만들거나 혹은 두텀으로 상대의 돌을 공격가는 그런 패턴이 될 테고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중앙 전체에 내 집하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넓어서 네. 여기선 정말 다음 한 수는 어디가 정답인지가 감이 안 옵니다. 가장 넓히는 수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붙이는 수인데 그랬다가 괜히 또 중앙 침입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못 가면 너무 불안한 그런 수법이 될 테고 그렇다고 여기를 좁힌다고 할지라도 뭐 이런 데 둬야 하나요? 아직도 뒷맛이 있고 네. 여기 침입하는 맛이 있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100이라면 상대가 여기를 둬주고 여기를 내려설 때 중앙 쪽을 뭐 키워간다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100이요? 네, 제가 100이라면요. 만약 상대가 이렇게 두면 저라면 여기를 한 칸 띄고 네. 한 템포 늦춰서 더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침입을 한다든지 해서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와 여기 한 칸 띄는 수를 노리면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의 승부라면 100쪽이 좀 더 승산 있는 그런 싸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날일자 덮어 씌우는 게 혹시나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정수라도 저라면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협공에서 싸우는 진행이 네, 협공에서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좀 공간은 살짝 좁히는 감이 있지만 차라리 한 칸 띄어서 백이 뛰면 그때 날일자 덮어 씌워서 좀 더 이제 여기 침입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넓히는 진행을 선택을 한다던가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박정환 구단이 형세 자체도 좀 유리하게 이끌면서 전략적으로도 상대가 운영하기 어렵게끔 지금 포석을 짜놨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지금 저렇게 길게 생각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정말 흙이 선택하기 어려운 곳에 놓여 있네요. 드디어 바로 붙여갑니까? 먼저 붙입니다. 돌을 들면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데요. 약간 지금 선택하는 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이 수가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형세 자체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저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를 아예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 붙인 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나서 넓혔을 때에는 상대도 확실한 집을 여러 군데 확보해 놓고 딱 중앙 침입하기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자상기 쪽의 교환은 좀 아끼고 있습니다. 백도 여기는 젖혀서 받는 곳인가요? 네, 젖혀서 받을 것 같아요. 여기를 젖힌다면 흙은 그냥 늘거나 여기 교환하는 게 득일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서 여기를 확실하게 틀어막는 느낌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일단은 여기를 지켜두고 다음에 흙이 한 번 더 중앙을 키워갈 때 그때 침입을 하면 여전히 흐름은 백이 좀 두기 편해 보입니다. 젖히는 쪽으로 지금 축이 유리하군요. 전 순간적으로 이 수는 당연히 이제 축이 된다고 봤었는데 이거 축이 유리하네요, 백이. 쭉 나가다 보면 나중에 절묘하게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나오다가 네. 여기 좀 더 이렇게 만들까요? 네. 여기서 쭉 나오다가 여기를 몰고 여기를 나갈 때 여기서 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형태가 됩니다. 축이 유리하면 그럼 붙이는 수가 글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끊기는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두면 저는 이 수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두면 여기를 한 점을 그냥 살리기에는 백이 여기를 밀어도 흙이 늘어야 되는 형태이고 백이 여기를 밀어도 흙이 늘어야 되는 형태인데 이게 너무 그냥 눈에 보이게 흙이 무리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젖히는 수를 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봐도 확실히 백이 우세한 바둑이 되었네요. 그전에는 이 수가 약간 느낌은 손에 갔다라는 판단은 돼도 그렇게 체감상 비세, 분리 이런 것까지는 와닿진 않았는데 네. 여기를 딱 붙이고 여기를 젖히니까 지금은 피부로 와닿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긴 시간을 생각하고 나서 붙였는데 박정환 구단이 사실 별로 길게 생각 안 하고 젖히니까 네. 또 장구에 빠졌거든요. 어떤 지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은 좀 초반이지만 흐름으로는 약간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라던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대국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